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 파워샷 V10의 펌웨어 1.2.0 간단 리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캐논 파워샷 V10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좋게만 평가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펌웨어에 대한 리뷰를 광고로 주셨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내역이 정말 심플한데 손떨림 방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딱 요 한 줄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길래 이걸 소개해달라고 하셨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고, 이렇게만 영상이 끝나면 또 뭔가 서운해서 제가 또 파워샷 V10을 꽤나 써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오면서 느낀 실사용 장단점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샷 V10의 손떨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샷 V10의 손떨림 방지는 전자식으로만 지원을 하는데 총 2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화각이 조금씩 크롭이 되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도 손떨방 성능이 나쁘지 않긴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뭐가 얼마나 좋아졌나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이 이번에 캐논에서 빌려주신 펌웨어 1.2.0이 적용된 파워샷 V10이고, 오른쪽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펌웨어 1.1.0 버전의 파워샷 V10입니다. 손떨방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워낙 광각이기 때문에 발만 떼지 않으면 생각보다 크게 나쁘진 않긴 한데, 두 카메라 모두 걷기 시작하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IS를 켜기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켜기 모드가 아마 대부분의 파워샷 V10 이용자분들이 활용하시는 옵션일 텐데, 서서 이리저리 카메라를 움직여 본다면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게 되면 펌웨어 1.2.0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싶은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손떨방이 툭툭 튀는 상황도 많이 적어지게 되었고, 광각의 디지털 IS에서 흔히 발생하는 워블링 같은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에요. 기존에도 떨림을 잡는 성능 자체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떨림을 뭐 더 잡았다거나 했다기보다는 안정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IS 강하게입니다. 강하게 모드는 켜기 모드에 비해서 크롭이 상당히 많이 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거의 사용하실 이유가 없고요. 크롭이 많이 되는 만큼 X축이나 Y축 쪽으로 과격한 흔들림이 있어도 보정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격렬한 액션을 취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컨셉에 맞게 디지털 IS 강하게에서는 흔들림 보정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 테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에는 제 얼굴이 가운데에 있지 못하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반면, 펌웨어 1.2.0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손떨림 방지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IS는 사용하기 까다로운 손떨림 방지 기술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써야 최고의 효율을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파워샷 V10이라는 카메라의 컨셉, 누르면 찍히는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손떨방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가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손떨림 방지 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떨림 방지 켜기는 크롭 비율이 좋기 때문에 화질의 손실도 크지 않아서 픽스로 그냥 촬영할 때도 나쁘지가 않고요. 가볍게 핸드헬드를 한다거나 일상적으로 걷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잔진동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켜기 모드를 기본으로 하시되, 픽스 촬영인데 좀 더 넓게, 좀 더 광각으로 찍고 싶다 하시면은 손떨방을 5% 꺼주시면 되고요.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격한 상하 움직임을 동반한 촬영을 해야 된다 한다면 손떨림 방지를 강하게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손떨림 방지는 낮은 셔터 속도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크롭 비율이 큰 강하게 단계에서는 그 부작용이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는 격렬한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강하게 모드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외로 이 파워샷 V10을 일상 브이로그 할 때 한참 동안 잘 써먹었거든요. 특히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써서 아직도 어디 여행 갈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의외로 짧게 사용해보고는 알 수 없는 장점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런 장점들은 스펙표로도 확인이 안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최고 장점은 만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데, 짐벌형으로 된 제품은 이게 케이스에 보관을 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 모양으로 된 제품들은 이제 침동식 렌즈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진 경우가 많아서 전원 온오프를 하면 렌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기다려야 된다거나 하는 대기 시간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긴 한데 막상 써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파워샵 V10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렌즈캡도 없기 때문에 뭐 렌즈캡을 빼는 시간조차 들지가 않아요. 그냥 주머니건 백이건 카메라가 켜져 있건 꺼져 있건 상관없이 그냥 넣었다 뺐다 너무 자유롭고, 또 전원 온오프도 정말 빨라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꺼내서 바로 전원 버튼 누르면 즉시 촬영이 가능한데, 이거 진짜 사용할 때 쾌적함이 남달랐습니다. 또 장점은 그립이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 예, 스틱형이나 가로형으로 된 것도 많이 써봤지만 파워샵 V10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양손 가득 피로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파워샵 V10은 뭐 그냥 이렇게 쥐어도 되고 이렇게 쥐어도 되고 뭐 이렇게 쥐어도 되고 다양하게 파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오래 들고 있을 때 손 모양 바꿔주면서 촬영하면 훨씬 덜 필요하더라고요. 요 단계 장점이라고 사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브이로그 카메라가 얘거든요. 저도 왜 이게 남았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살아남은 데에는 이런 소소한 장점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좋아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카메라 색감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저는 색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다가 특히나 브이로그용 카메라에는 기본 색감이 상당히 중요한 종류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이로그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기록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브이로그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찍고 편집하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색 보정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 기본 색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색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색감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많은 환경에서 설정한 그 많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세팅값 속에서 또 적절히 보기 좋은 스킨톤과 색감을 구현해내는 능력, 이거 정말 쉽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작은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표방하고 나온 카메라 중에 파워샵 V10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일단 렌즈에 지문이 너무 잘 묻어요. 이게 캡조차 없으니까 카메라를 막 쓰게 돼가지고 활용성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문이 너무 잘 묻습니다. 제가 카메라 렌즈는 무조건 전용 융으로 닦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티셔츠로 닦게 돼요. 만약 카메라 렌즈를 다루듯이 렌즈를 곱게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한 스트레스 요소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앞에 커다란 빨간 버튼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 3번 누르면 전원 켜지게 해준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뒤에 이 조그만한 전원 버튼을 눌러야 돼요. 물론 이게 전원 버튼에만 약간 오목하게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원 버튼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사용 꿀팁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손목 스트랩이 아래쪽에 있는 스탠드를 펼치거나 접을 때, 그리고 책상에 올려둘 때 모두 거슬리거든요. 그렇다고 빼고 다니기엔 또 은근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트랩을 걸어버리면 펼치거나 접을 때도 안 걸기적거리고 책상에 놓을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충전 겸 삼각대가 가능하도록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파워샵 V10이 배터리 일체형 카메라다 보니까 이동을 하거나 할 때마다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번거로워요. 차 안에서 갑자기 촬영하고 싶은 게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는 그냥 파워샵 V10만 들고 다니면서 쓰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제품을 붙여가지고 다녔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왜 편의점 같은 데 파는 조그만한 일체형 배터리도 써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USB-C로만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스탠드 빼거나 할 때 조작도 힘들고, 그래서 이 제품이 급할 때는 충전도 되고 삼각대로 쓸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다 싶었어요. 이번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7월 7일까지 구매하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랑 올란지 BG-4 이거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서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스텀 키, 파워샵 V10에서 커스텀 키를 하나 할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 꼭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손떨방 모드 변경이나 화면 밝기 조절을 주로 할당해 놓습니다. 일일이 메뉴에 들어가서 쓰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캐논의 파워샵 V10의 손떨방 업데이트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실사용 후기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확실히 막 쓰기 좋은 가성비 브이로그 카메라였는데 손떨방 업데이트로 더 안정적인 화면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내역들이 몇 가지 있죠. 캐논이 은근 사후 지원을 잘해주는 회사라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OK컷 원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